진상 파악 대 정치 하나.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김 여사 조사 검총장 패싱,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창수 지검장 정식 감찰 가능성입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직접 한 얘기죠.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쯤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뭔가 단호하게 입을 앙 다물고 얘기를 하고 좀 그런 모습인데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치라는 게 그럼 대체 뭐냐? 감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상조사랑 감찰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관건은 징계로 나아가냐 안 가냐 이 차이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네. 저렇게 출근길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감찰이든 진상조사든 간에 이제 내부에서의 조사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단순히 그냥 진상조사라는 명목으로 한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지금 언론에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당연히 감찰 수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진상 감찰이라고 말을 안 할 뿐이 실제로는 진상조사가 감찰의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저 발언이 좀 아쉬운 게 본인이 그렇다면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후에 했었어도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직은 진상조사 하기 전에 이미 뭐 원칙과 예외가 있었던 것을 예단하고서 그것을 언론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검사 4명에 대해서 뭐 탄핵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이 되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다시 뭐 원칙과 예외를 했으니까 이건 불법적인 부분이다. 검찰총장이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근거를 들면서 검사 탄핵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저 발언이 진상조사 이후에 있었어야 됐는데 저 발언 너무 좀 성급했다. 그래서 자기 정치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지금 이 진상을 파악하라는 얘기인즉슨 사실상 감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뭔가 원칙 없이 원칙을 어겼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섣불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미 단정을 짓고 답정너로 진상 파악을 한 상황 아니겠느냐. 더불어 야당에 빌미도 줬다. 그게 좀 아쉽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양쪽의 얘기가 좀 갈리고 있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김 여사 수사팀 폰 제출하고 조사. 그래서 지휘부랑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 김 여사 수사를 한 중앙지검 쪽의 입장을 지금 담은 겁니다. 김 여사 수사팀이 조사를 경호처 가서 했죠. 근데 경호처도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모든 이 핸드폰인 이 휴대전화 이런 거 다 제출을 하고 빈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시간 소통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있어야지 뭐 문자를 하든 SNS를 뭘 할 텐데 할 수가 없었다. 실시간 소통을 못한 이유가 그래서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대검 그리고 중앙지검의 입장 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입장 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명품백 사건 동시 조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아요. 근데 조사 방식이
청사로 불렀어야지라는 게 이원석 총장이라면, 아니 청사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불발될 수 있으니까, 조사를 아예 못할 수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가서 조사한 겁니다라는 게 지검의 입장입니다. 사전 보고 여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지검에선 얘기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이 지금 현재 박탈돼 있다, 없다. 사전 보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설득해서 명품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바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선 최소한 명품백 사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이 맞물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홍석준 의원, 네. 양쪽 다 입장이 있어요. 이쪽 얘기도 이쪽 얘기 맞고 저쪽 얘기도 저쪽 얘기 맞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원석 그 총장의 발언이 상당히 그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고 예외가 없다고 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현재 그 검찰 대면 조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조사의 방식은 뭐 서면 조사도 있고 대면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서면 조사를 했음에도 검찰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를 이제 응했고, 단지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경호와 그 신변 안전 문제로 검찰청에 이제 가지 못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법 앞에 그 평등, 법 앞에 예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보고, 오히려 저는 지금 검찰에 좀 상당히 좀 직무유기 방기한 부분이, 이 도이치모터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관련된 당사자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2023년 2월 달에 1심이 끝났습니다. 네. 그 권오수 회장만 유죄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무죄 내지는 관련된 어떤 사항이 없다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이미 1심이 난 사항인데,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사안만큼 이렇게 검찰에서 종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느냐. 이거는 문재인 정부 이성윤 지검장 시절부터 탈탈탈 떨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왜 검찰에서 아직까지 잡고 있었느냐. 오히려 저는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 부분이 저는 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 저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이원석 총장 잘못이다, 대검 잘못이다라고 확실하게 또 편을 들어주셔서, 그럼 요 얘기는 또 잠깐 짧게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검찰청을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보고를 안 한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추측이든 어쩌든 간에 검찰청 출입하고 검찰을 아는 사람들은 이원석 검찰총장 그만두란 소리구나. 저번에 송경호 수사팀을 날렸을 때도 그때도 한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수사다, 인사는 인사다라고 넘어가고 참았지만 네. 이번에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모욕감을 준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서울지검장이 대통령 배우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최소한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고는 해야죠. 근데 거의 끝난 무렵에 그 보고를 한다? 그냥 알고는 계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대통령한테요, 민정수석이 본인이 다 어떤 일이 저질러 놓고, 대통령님 제가 이 일했어요. 알고는 계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놓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패싱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인도 겪어놓고 나서 또 본인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후배 검사로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런 조사 자체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치의는 있지만 네. 저는 주치검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기 검사가 가서 사건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치검이 생겼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장께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양쪽의 얘기를 저희가 골고루 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김 여사 조사 장소, 보고 시점 놓고 커지는 검찰 내홍입니다. 네. 지금 이게 조사를 두고 검찰 내부의 내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느냐? 요 부분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이 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지난 20일 밤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할 때 밤 11시 10분쯤이라고 하죠. 20일 밤 11시 10분쯤에 유선으로 보고를 할 때 이원석 총장이 날 무시했다며 경로하자 이 총장 집을 찾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 총장이 응답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도 지금 아까 저희가 어제 이원석 총장 출근길 모습을 봤는데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튿날 아침에도 대개 찾아뵙고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총장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창수 지검장이 전화 유선으로 얘기를 하니까 경로한 걸 듣고 제가 지금 직접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no. 그리고 그러면 한숨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또 가겠습니다. 아침에도 no, 오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신현영 의원님 사실 이창수 지검장이 수차례 찾아가려고 했었다. 그리고 어제도 뭐 거듭거듭 사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지검장의 항명이냐라는 측면에서 항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항명도 아닌데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항명으로 해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이창수 지검장은 못했다는 거냐. 지금의 이런 메시지들은요. 큰 네.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의미 사건은 없다. 발생했고 그다음에 뭔가 AS를 하기 위한 뭔가 이창수 지검장의 액션일 수밖에 없는 액션이다.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됐느냐. 그리고 이게 황제 조사 아니었느냐. 그러면 면피용 조사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지 검찰 조직에서 이원석 총장이 뭐 패싱됐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메인 그런 포커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제 진상조사를 이제 했고 감찰 지시를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누가 이런 방식으로 총장을 패싱하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드러날 텐데 그 또한 대통령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혹들이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한가지 들리는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절대 이게 뭐 프론트라인을 쓰거나 아니면은 대면 조사를 할 때 그런 검찰청을 가서 하는 거에 대한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뭔가 불러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법 앞에 불평등하다, 부적절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탄핵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리는 만큼 이원석 총장이 출석해서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제 지금 또 저희가 잠깐 잊고 있었던 포인트예요. 26일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원석 총장을 사실 증인으로 좀 채택을 했었죠. 와서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원석 총장이 이거는 정치에 우리 사법을 개입하는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대 의견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와서 얘기해라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얘기도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서 대통령실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 총장 원칙 안 지킨 김 여사 조사 사과 대통령실 정치하나 대통령실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정치합니까? 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희가 사실 기사 속에 막 녹여져 있는데 그걸 좀 뽑아서 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걸 문제 삼고 섭섭하다. 일선 검찰청 보고 못 받았다면서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총장 스스로 부끄러운 일 아니냐.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하나 왜 특이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예요. 근데 같은 기사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 얘기도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 뭐라고 했느냐. 총장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를 하는 건지 스탠스가 좀 이상하다. 수사 지휘 라인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보고하면 이건 누설 아니냐. 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니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강전혜 변호사님. 네. 아까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측면이 그래서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임기 2달 남은 이원석 총장이 그래서 향후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서 정치적으로 나오려고 까는 거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네. 법무부 장관 검사였다가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대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검찰의 그 지금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권 라인에서 배제를 시켰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초반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가 없었고 이후에 디올백 관련해서는 원래는 서면 조사를 하려다가 대면 조사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명품백 사건은 아직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진상조사가 끝나고 본인이 원칙과 예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진상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본인의 예단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 뭐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말까지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현석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사실 한동훈 후보와 굉장히 좀 가근한 사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저런 정치적인 행동들 그리고 발언을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란 말씀이에요, 서영주 대변인님. 아니 그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게 원칙을 얘기하면 정치입니까?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 얘기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꼬아서 정치하냐라고 하면 대통령실은 원칙을 안 지키는 건가요? 저는 좀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 조사를 받을 때 이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와요. 단독 보도긴 한데 이 본인의 조사가 노출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의 어떤 법과 평등 이런 모든 국민들을 따졌을 때 어떤 피의자가 검찰이 조사를 받는데 검찰한테 전화를 해서 저 조사가 노출되면요 저 조사를 안 받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건 특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원망스러움을 얘기하는 게 정치하냐고 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얼마나 원칙과 상식을 깨고 있는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요. 저는 정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편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면 그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현직의 검찰총장을 이렇게 패싱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걸 보면서 참 비정하구나라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법과 어떤 법치와 헌법의 예외로 두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들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신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심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조사입니다. 조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장소도 사실 카페에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조사에 대해서 서면 방식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그리고 장소를 경호 때문에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했는데 이 본체는 갑자기 이제 온데간데 없이 검찰 내부의 보고 관계 때문에 마치 이 본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법 앞에 예외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검찰총장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사를 어디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조사를 받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또 취지의 반박이셨어요.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조사 형식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사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네. 동양 사람이라면서 접근한 최재형 목사.
줄리 의혹 억울함, 이해해 줄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이 검찰 진술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재형 목사가 2022년에 처음으로 여기 나와 있죠. 2022년 6월에 이 최 목사한테 이 디오백을 받는 데 대해 포장지 안에 든 내용을 뭔지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최 목사가 통일TV 뭐 송출 재개 이런 거를 부탁을 했길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최 목사가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 그리고 통일TV 얘기를 하기에 무슨 방송국이야? 라고 그때 알아봤더니 그때 이 조사를 한 행정관이 종북 성향의 방송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왜 만났느냐?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왜 만나?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약국을 했었는데 그 약국에 자주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 집 내용 다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런 줄리 무슨 접대 이런 거를 할 만한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걸 너무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최재형 목사가 사실 누군지까지는 명확하게 잘 몰랐고 동양 사람인 거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좀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힘든 시기에 내 마음을 좀 잘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속았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과 지금 여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뭐 명품 가방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뭐 언론 기자와 그 연결이 돼서 그 손목시계 형태로 모든 걸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수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게 어떻게 속게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어제 상세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최재형 목사의 어떤 의도성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조금은 무심하게 이것을 받아줬었던 부분들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 변호사님, 네. 또 한편에서는 김 여사가 사실 첫 커리어 우먼 영부인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처음에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자기 사업도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런데 최 목사가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동양 사람이라서 속았다라고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큰 전시회 같은 것도 기획을 네. 하고 이래서 일을 굉장히 사회생활을 해본 잘하는 분이니까. 커리어우먼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족 이야기 앞에서 굉장히 본인이 무너졌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릴 때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부친이 운영하시던 특정 약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최재형 목사가 접근을 했었던 부분. 근데 본인이 통일TV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언가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떤 친구로서 정말로 본인은 선의를 가지고서 만났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작된 만남이었고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부분이었다라는 데에서 김건희 여사도 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 있어서 일반인보다도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약한 고리를 좀 파고들어서 거기가 좀 무너진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신현영 의원님 짧게.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정을 소화하던 사실은 주변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이 체크하고 안전하게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만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뭐 가족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는 꼭 대안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제2부속실이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이었네요.